안녕하세요. 킹재민이 돌아왔다. 운동, 몸 만들기, 다이어트, 식단 관련 Q&A. 오늘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아이가 지금 자고 있어요. 와이프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서 지금 제가 재우고 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침대에 내려놓으면 울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아줘야 됩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늦게 마치는 날도 운동 꼭 하시나요? 다들 야근이나 늦게 퇴근하시는 날들 많으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하자니 밤 11시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밤 10시면 헬스클럽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웨이트 트레이닝, 꼭 헬스클럽, 뭐 요가, 필라테스만이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던가 혹은 반대로 시합을 나간다던가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겠지만 다이어트를 하신다던가 지금 몸보다 조금 더 슬림한 몸을 원하신다면 전 생활 속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출근 전이던 혹은 퇴근 후던 집 근처를 30분이던 40분이던 주 3일이던 4일이던 정확하게 나는 걸을 거야 목표를 세우시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걸 권장해요. 많이 일반적으로 뭐 난 출퇴근할 때 충분히 걸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운동 시간을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난 일주일에 적어도 월수금만큼은 퇴근하고 나서 집 근처를 30분을 걸을 거야 혹은 40분을 걸을 거야 많으면 1시간을 걸을 거야를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늦게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힘들 수는 있겠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쯤 그렇게 시작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로 운동 후에는 뭘 먹어야 살이 빠지죠? 질문이 특이하네. 뭘 먹어야 살이 빠지죠? 운동 후 단백질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살 빼려면 뭘 먹어야 되나요? 아침 공복 상태 운동 5달째 진행 중인데 살이 안 빠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5달 동안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어, 일단은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공복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 간하고 근육에 있던 글리코겐 에너전이 다 쓰이고 공복 상태 자체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지방이 바로 연소가 된다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유산소 운동이라던가 가볍게 운동하시는 거 권장을 굉장히 많이 드리죠. 트레이너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건 내가 운동한 거 이상으로 많이 먹었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 운동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본다던가 메모를 했는데 근데 메모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먹을 때마다 그냥 사진을 찍어보시는 게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체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초대사량이 한 1200칼로리 정도 내외일 테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1500에서 1700 정도 내외일 텐데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먹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500칼로리, 2000칼로리 이상을 먹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2000 이상은 당연히 먹고 뭐 2500, 3000을 빈번하게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무리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체중은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저라면은 이분한테 권장해 드리는 건 그냥 정해 놓으셔야 돼요. 막 월요일은 뭐 먹고 화요일은 뭐 먹고 수요일은 뭐 먹고 이런 식으로 막 바꾸시는 것보단 나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이 끝난 다음엔 사과 반 개에 뭐 저지방 우유 한 컵을 먹을 거야. 나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 끝나고 바나나 한 개에 뭐 견과류 요즘 하루 견과 같은 거 나오잖아. 하루 견과 한 팩에 두유 한 팩을 먹을 거야. 칼로리 계산이 가능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 음식으로 2주나 3주 정도를 지켜보시고 감량이 되시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그렇게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점심 저녁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건 전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 내일부터 헬스 가는데요.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요? 어떤 순서로 운동하면 될까요? 처음 헬스장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처음에 일단 가셨을 경우에 뭐 지도를 잘 해주고 센터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신규 회원들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피트니스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그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대로 일단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다 전문가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되고
오리엔테이션이라던가 무조건 PT를 받아야지만 지도를 해주는 센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가셨을 때는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5분이나 10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 사이클이라던가 트레드밀, 그러니까 가볍게 걷는 런닝머신이 있죠. 거기서 또 속도 5에서 6 정도로 해서 가볍게 걸어주시는 것부터 일단은 해주시던가, 사이클을 타셔서 예열을 해주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구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기구 사용 방법을 아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기구 사용 방법을 모르는데 옆에 곁눈질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따라해봐야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는 뭐 요즘 유튜브들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시고서 나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뭐 PT를 받을 돈이 없고 비용적으로 좀 너무 부담이 된다. 근데 우리 센터들은 가르쳐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경우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 찬스를 쓰는 겁니다. 뭐 친구라던가 아는 형이라던가 아는 동생 중에 운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무식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자기 몸 관리도 되게 잘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한두 명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센터에 가서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친구가 본인이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와서 운동을 지도하고 하면 좀 모양새도 이상하고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센터들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1일 입장 데일리를 끊는다던가 무언가를 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 뭐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물론 하루로는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일단 하루를 가볍게 한번 해보고 그거를 본인한테 맞게끔 일단 따라해 보시는 걸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따라해 보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리시고 또 다시 한번 부탁을 해서 다른 것도 한번 좀 배워보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되실 수는 있어요. 물론 트레이닝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하겠죠. 레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주변의 지인분들을 한번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유튜브들도 많이들 있으니까 운동 관련 동영상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 전에 간단히 먹는 건 괜찮을까요? 과식이나 음식을 섭취하고 바로 운동하면 안 좋다라고 하던데, 우유나 두유 같은 액체류는 먹고 바로 운동해도 괜찮나요? 이거는 케바케라 그러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혹시 과식 약을 막 하신 다음에 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막 밥 먹고 나면 힘난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고 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카운터 액팅이라고 소화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같이 쓰일 경우 역류하는 경우도 생기고, 땀도 괜히 많이 나고 심박수도 되게 이상해지고 집중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구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제 바로 먹는다라고 해서 그게 에너지로 바로 쓰일 수 없어요. 원래 그런 구조로 사람 몸은 되어 있는데, 뭔가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힘이 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급적이면 운동 전에는 1시간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고요. 하체 운동이라든가 큰 운동 하실 거라면 2~3시간 전에 식사를 좀 맞춰놓고, 운동 직전에는 뭐 요즘엔 여러 가지 뭐 카페인이라던가 에너지 음료라던가 그런 거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화에 이제 위에 부담이 없는 그런 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뭐 프로틴이라던가 두유 같은 요 정도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폭식 과식 절대로 하시고 나서 운동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필라테스 해보신 분들 중에 근육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고 그냥 스트레칭 정도로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살이 빠진다는 분들도 있고 안 빠진다는 분들도 있고, 질문이 이게 굉장히 기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필라테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라테스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제 주위에 제가 레슨을 했던 회원님들 중에서도 필라테스 강사가 되셨던 분들도 있고, 필라테스 학원이라고 하나, 필라테스 샵이라고 하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차려서 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선후배들 중에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구경을 간 적도 되게 많고, 수업을 참관한 적도 있었고, 저도 한번 샘플 트레이닝 같이 이렇게 필라테스 수업을
1시간을 받아보려고 이제 50분짜리 수업이었거든요. 50분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30분 만에 요즘 말로 떡실신이라고 그러죠. 정말 온몸이 너무 힘들고 숨이 차고 아프고 제가 쓰던 그 방식의 운동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쓰이는 근육도 굉장히 달랐어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뭐 뚱뚱했을 때 필라테스를 했던 것도 아니었었고 예전에 마찬가지로 계속 시합을 나갔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필라테스를 했는데도 힘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들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렇고 파워리프팅이라던가 크로스핏, 필라테스, 요가 다 스타일이 다르죠.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단 그 운동들별로 특성이 있어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운동이죠. 재활 목적으로 해서 환자들 누워있는 상태라던가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특별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재활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발전을 시키고 그 부위에 부하를 걸어주고 장력을 늘리고 막 여러 가지 자극을 주면서 발달을 시켰던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도 필라테스를 해야 되지만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공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지만 남성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라테스라던가 요가 같은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연성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근육뿐만이 아니라 큰 근육, 작은 근육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쓰이는 근육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뭔가 사람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듯한 그런 몸을 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필라테스는 한 번쯤은 배워보면 참 좋은 운동, 수영같이 마찬가지 한 번쯤은 꼭 저도 배워보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쁘기도 너무 바쁘고. 저희 와이프한테는 필라테스 꼭 배워보세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이제 아이도 낳고 출산도 했으니까 몸 관리 겸 필라테스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이러면서 제가 권장할 정도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던 혹은 건강 목적이던 몸매를 만드시던 필라테스를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선생님들 보면 다 날씬하고 이쁘시잖아요. 스스로도 관리하시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운동이 됩니다. 그분들이 웨이트도 하시고 유산소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뭐 식단 조절도 하시겠지만 필라테스는 분명히 근육도 생길 수 있는 운동인데 막 우락부락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정말 이쁜 몸, 여성분들 같은 경우 라인이라든가 그런 이쁜 몸,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큰 막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근육이 아니라 딱 필요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근육을 발달시키기에는 필라테스 굉장히 좋아요. 한 번쯤 꼭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희 얘기가 고맙게도 이렇게 영상 찍는 동안 한 10분 정도 됐나요? 10분 정도 동안 안 깨고서 계속 코 잘 잤어요. 귀여워. 이제 오늘 53일 됐습니다. 저희 딸이 53일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이 많아요. 하루에 우유를 엄청 먹고 있어요. 이뻐 죽겠습니다. 코 얼굴 보여줘야지. 코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죠. 운동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집에서 가볍게 사이클을 타시던, 공원을 걸으시던, 헬스클럽에 등록하셔서 운동을 시작하시던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인 것 같아요. 제가 바뀐 게 꾸준함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꾸준함으로 특별함을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로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함이 특별함을 분명히 만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든 시기에 열심히들 다들 사시고 코로나 이겨내고 해야 될 게 저희가 정말 많죠. 거기 건강도 챙겨야 되고 살찌는 것 같아서 살도 빼고 싶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시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특별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 잘 자니까 침대에다 내려놓고 안 깨길 바라면서 와이프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갔으니까 언제쯤 들어오나 이제 기다리다가 저도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명절들 잘 폭식과식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